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입니다. 오늘 장마감 이후에 매우 핫한 이벤트인 셀트리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는 셀트리온 제약 차트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기사를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회장님 이름만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쭉 나왔죠. 일단은 기사에 나오다시피 현재 셀트리온 제약은 이번에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됐고 셀트리온 제약을 빼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올해 내에 합병을 할 거고 이후에 6개월 내에 셀트리온 제약도 합병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셀트리온 제약이 제외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만 유독 시간에서 약세를 보인다든지, 뭐 어제도 약세였죠. 네, 어제도 이제 뭐 좀 급락을 보인다든지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이 제외가 되었는데 셀트리온 제약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제 개인적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어떤 합병은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몇 년 전부터 셀트리온 합병 관련해서는 이제 뭐 지배력 강화 이런 표현들도 담겨 있는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승계 작업이 빨라질까? 왜냐하면 합병을 하게 되면은 승계라는 그 과정이 더 수월하잖아요. 네, 수월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네요. 단순화되기 때문에 승계 작업이 용이할 전망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이게 2023년 기사입니다. 근데 이 합병 관련한 이벤트는 비단 이번에 처음 나왔던 건 아니고요.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이벤트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셀트리온 3사 합병 본격화 2세 승계 굳히기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일단은 승계 작업이라든지 뭐 경영 효율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 어 이분이 이제 경영에 복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단 말이죠. 주주 안정화, 주가 안정화, 주주 가치 제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올해 자사주 매입을 여러 번 했었죠.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가 안정을 위한 액션들을 여러 번 취했습니다. 관련해서 주가 안정을 위한 합병일 수도 있죠. 다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뭐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가 안정과 승계는 같은 편은 아닙니다. 네, 같은 편은 아닙니다. 주식이 올라가는 건 주주 입장에서 좋은 거죠. 하지만 승계는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그만큼 승계 비용도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를 자식한테 증여하는 것과 10억짜리 아파트를 자식한테 증여하는 것, 증여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승계 작업을 위한 합병이라면 주주들한테는 당연히 우리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주가 안정을 위해서 뭐 이런저런 표현을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승계를 위한 것이라면 사실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고 주가 안정을 위해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라면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겠죠. 일단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많은 분들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게 왜 셀트리온 제약은 제외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합병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하게 빠른 속도로 하기 위해서 일단 하나하나 처리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은 하락하는 거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당장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주식이라는 건 항상 시장이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그 감정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지금 이 셀트리온 제약이 하락하는 이유는 실망감입니다. 얘는 왜 뺐어? 네, 그에 대한 실망감이지 셀트리온 제약을 뺐다고 해서 당장 매출에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기업 경영에 문제가 생겨요? 아니죠. 얘를 뭐 팔았어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같이 사업하는 건 똑같아요. 맞죠? 어차피 같이 사업을 하는 건 같습니다. 같은 그룹사예요. 여전히 서정진 회장의 입김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달라진 게 없어요. 합병을
했냐 안 했냐인 거고 심지어 그리고 6개월 뒤에 한다며요. 그럼 이거 악재입니까? 악재 아니에요. 만약에 이 회사 주식을 사고 싶었는데 이것을 빌미로 하락하게 된다면 그럼 매수기로 멈춰야겠죠. 맞죠? 네, 그렇게 일단 봐주시고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제가 요약 정리 한번 해드리자면 셀트리온 제약은 최대 주주가 보시다시피 셀트리온입니다. 네, 셀트리온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의 최대 주주는 셀트리온 홀딩스입니다. 그렇죠? 그럼 헬스케어는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최대 주주는 네, 셀트리온 홀딩스입니다. 맞나요? 네, 셀트리온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네, 이 친구의 최대 주주도 홀딩스 다시 헬스케어 이 친구의 최대 주주도 홀딩스 다시 제약은 아니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셀트리온 홀딩스가 있는데 헬스케어 이 친구의 자회사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이 친구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아래 제약이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먼저 합치고 네, 그 다음에 그럼 합친 거에 자회사가 되잖아요. 셀트리온 제약은. 그렇죠? 네, 이 합친 것에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은 이후에 합병하는 것. 근데 사실 서정길 회장이 저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이후에 합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경영이라는 건 사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달라진 건 없다. 어차피 셀트리온 홀딩스 아래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아래에 제약이 있는 건 동일하잖아요. 달라진 게 없거든요. 네, 문제될 게 없고 이게 악재인가? 악재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주식 하락 자체는 걱정할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외에도 이 서정진 회장이 이제 여러 가지 멘트를 했죠.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돈을 벌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보시면 30년까지 매출 12조 목표, 바이오시밀러 22개로, 3조 5천억 목표, 램시만 미국서 허가 등등등 뭐 4공장 투자 검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참 이런 걸 잘해요. 개인들이 참 좋아할 만한, 주주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립 서비스를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경영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상징되어 있는 경영인들 중에서 열 손가락 안에 뽑을 것 같아요. 진짜 잘하는 경영인이고 실제로 회사에 공매도가 많아지니까 공매도와의 전쟁 선포.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는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승계와 주가 부양은 가져가는 노선이 좀 달라요. 목표라는 지향점이 다릅니다. 이 둘은 목표가 다른데 사실 진짜 승계가 목표로 합병을 하는 것인지 주가 부양 내지는 경영 안정, 경영 효율화를 위한 합병인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약이 소외된 것 악재 아닙니다. 네, 악재 아닙니다. 달라질 게 없잖아요. 우리가 주식에 있어가지고 악재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요, 항상 이 회사가 이익을 내, 못 내. 예를 들어서, 수주한 거.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수주했던 걸 납품을 했더니, 제품에 문제가 생겼어요.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거는 이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익이 줄어드는 이벤트잖아요. 그러면 악재예요. 당연하죠. 이건 악재입니다. 하지만, 어, 이거는, 네, 악재가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합병한대요. 악재라고 보기 힘들죠.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하고 있어. 투자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번 하락에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돼.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악재가 아니니까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어떤 차트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공통적으로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은요 이런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제약바이오가 흥행했을 때 크게 올랐고 크게 올랐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빠졌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옛날에 잘 갔고요. 옛날에 잘 갔고요. 지금은 빠지고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L자형 차트죠. 네. 딴 것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옛날에 셀트리온 잘 갈 때 같이 잘 갔죠. 네, 잘 갔습니다. 지금은요. 빠지고 옆으로 기고 있는 L자형 차트입니다. 이 L자형 차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신데요.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쭉 하락기를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락기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매도세가 이기면 주가는 이렇게 계속 빠집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소리입니다. 매수하자는 사람보다 매도하자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이렇게 쭉 빠지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주가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가격에 도달하고 나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과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비등비등해지면 차트는 이렇게 옆으로 기기 시작합니다. 맞죠? 이렇게 옆으로 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호재를 만나게 되면은 주가는 올라오게 되죠. 우리는 이 옆으로 기는 기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을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시간 조정이라고도 하죠. 시간을 두고 옆으로 팍팍 기는 거예요. 이렇다 할 호재는 없고 이렇다 할 악재도 없고 주가가 웬만큼 빠지니까 저가 매수는 들어와. 그렇다고 막 치고 올라가자니 그럴 만한 호재는 없어. 모멘텀도 없어. 그래서 옆으로 팍팍 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호재가 등장하면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하죠. 즉 지금 투자하시는 분은 현재 차트가 L자형임을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L자형임을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 정도 되면은 L자형 이후에 U자로 전개되면서 올라가는 파동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즉 장기 투자로는 적합한데 단기 투자로는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왜? L자라서 가다 막히거든요, 지금은. 네, 이해되시죠? 지금은 매수 매도세가 상당히 비등비등한 국면이고 L자형 흐름이기 때문에 하단에서 매수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일단 맞아요. 주가가 하락합니다. 근데 이익이 감소할 만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익이 감소할 만한 악재가 아니에요. 그럼 자신 있게 모아가시면 돼요. 한 방에 한 큐에 살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모아가는 차트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본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말은 결론은 이겁니다. 생각보다 악재 아닙니다. 합병 안 한다고 해서 악재 아닙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합병하는 이유가 경영 효율화, 기업을 뭐 좀 더 잘 경영하기 위해서 주가 부양을 위해서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몇 년 전부터 승계 작업을 위한 합병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많이 나왔습니다. 비단 올해뿐만 아니고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승계를 위한 것이라면 승계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주식이 생각보다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왜? 올라간다면 승계 작업이 생각보다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점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뭐 다른 차트도 똑같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 셀트리온 장기 투자는 찬성인데 다만 당장 내가 매수해갖고 크게 올라가는 걸 욕심낸다. 그거는 네, 그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하단선에서 천천히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투자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지금은 사실 이거 말고도 투자할 만한 괜찮은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관심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같이 주식 공부하고 제 관심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 있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 놀러와 주시면 되겠고요. 별다른 홍보도 없고요. 광고도 없고 여러분 대화도 못합니다. 저 혼자만 정보 공유하는 방이기 때문에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전이었습니다.